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은 우리 시장 전체 업종을 수급 점검해 보면서 7월도 마무리하고 이번 주도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를 보면은 7월달은 초반보다 많이 상승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초반보다 많이 상승을 해서 이렇게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 수급적으로 볼 때 특히 우리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최근 입성을 했다는 게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급의 대부분은 아직 삼성전자에 몰려 있지만 그래도 아직 매수하고 있는 대형주들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최근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수하고 있는 그런 대형주들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추세가 아주 좋습니다. 계속 상승 중이에요. 또 그리고 7월달 같은 경우는 더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수급적으로는 상당히 괜찮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건설업 같은 경우는 아직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코스닥하고 건설업하고 움직임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건설업은 아직 좀 기다려야 된다. 그런데 이 건설업 중에서 최근에 보면은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수하고 있는 종목들이 좀 있어요. 최근 일주는 없네요. 한 달 보면은 이 현대건설은 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금융업 같은 경우도 건설업과 비슷하게 아직 큰 움직임이 없어요. 그래도 최근에 보면은 금융업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좀 매수하고 있죠. 그런데 요거 달리 기계업종 같은 경우는 지금 추세가 상당히 괜찮아요. 추세가 살아 있습니다. 기계업종 보면은 최근에 7월달 되어서 이건 지수하고 같이 움직였는데 최근 한 달 동안에 기계업종 어떤 종목이 많이 올랐나 보니까 일단 기관들은 이런 종목들 많이 매수했습니다. 한미 반도체, LIG 넥스원, 한원 시스템의 기기업종에서는 시가총액이 가장 큽니다. 그리고 한국 카본 이런 종목들 지금 이번 주에 최근 한 달 세력들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아직 기기업종 같은 경우는 추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볼 만합니다. 또 그리고 대형주 같은 경우는 뭐 종합주가 지수하고 같이 움직인다 볼 수 있죠. 그리고 보험 같은 경우는 지금 추세가 없습니다. 또 그리고 금융업과 보험 이런 것들은 지금 당장 좀 권해드리긴 곤란하죠. 왜냐하면 저쪽에서 대출이 많이 나가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대출들이 또 언젠가 또 파산의 위험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런 파산의 위험은 금융권에 해양할 수밖에 없겠죠. 지금 금융권은 조금 조심해서 접근해야 됩니다. 비금속 광물 같은 경우도 최근 움직임이 괜찮았습니다. 이 중에서는 특히 고려 아연이 최근에 많이 올랐죠. 지금 최근 한 달 동안 비금속 광물 쪽에서 어떤 종목 많이 매수했는 거 보니까 지금 세력들은 IS 동서를 가장 많이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최근 일주 한번 볼까요? 최근 일주에는 포스코 케미칼, IS 동서, 상용 양회 이런 종목들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또 그리고 서비스업은 굉장히 많이 올라붙습니다. 서비스업도 다 같은 서비스업이 아니죠. IT 같은 경우는 많이 올랐는데 다른 서비스업들은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잖아요. 일단 서비스업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 있습니다. 시장에서 가장 많이 오른 업종이죠. 섬유의복은 현재 추세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형주들은 지금 살아나고 있어요. 또 여러분들이 종목을 많이 보유할 때는 특히 소형주 쪽에서 테마가 많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소형주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종목들은 거래량이 별로 없기 때문에 몰빵하기는 좀 힘들고 그냥 들고 있는 거죠. 분산해서 들고 있는 거죠. 순환매하기 참 좋습니다. 최근 이번 주에 소형주 수급을 살펴보면은 이런 종목들 돈이 들어왔습니다. 동화기업, 넥슨GT, 자화전자 이런 종목들 최근에 돈이 들어와 있어요. 여기 나오는 종목들 대부분 다 긍정적으로 살펴볼만 합니다. 꼭 이런 종목들은 재무 상태하고 같이 봐야 돼요. 딱 보니까 보험, 건설, 금융 이쪽은 좀 별로죠. 그리고 그 다음 또 보면은 운송장비 지금 굉장히 괜찮습니다. 수급이 살아나고 있죠. 운송장비 같은 경우는 저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럼 최근 한 달 동안에 운송장비 어떤 종목으로 돈이 많이 들어왔나 대충 점검을 해보면 자, 운송장비 현대차 돈이 제일 많이 들어와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기아차 돈이 제일 많이 들어왔어요.
간혹 보면 분산 투자한다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운송장비 쪽으로 분산할 때 이렇게 현대차 좀 사고, 기아차 좀 사고, 현대 로템 좀 사고, 만도 좀 사고, 이런 식으로. 그런데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운송장비하면 현대차 하나면 충분히 족합니다. 그리고 건설업 하면은 현대건설 하나면 하면 충분히 족한 거예요. 뭐 대형주 같은 경우는 주로 업종 대표주 위주로 가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종목을 좀 더 많이 보유해야 된다 그러면은 이제 좀 밑에까지 2등주, 3등주 좀 해도 됩니다만은 뭐 굳이 운송 장비 쪽으로 가면서 똑같은데 주가가 똑같이 움직이거든요. 이걸 가지고 다 보유할 필요는 일단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운수창고는 아직 추세가 없고, 그리고 유통업도 지금 추세가 없습니다. 이제 이런 거 좀 있죠. 보험, 건설, 유통업 다 비슷합니다. 그리고 은행도 이렇습니다. 없어요. 음식료 같은 경우는 지금 조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올랐다가 지금 현재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최근에 외국인들의 수급이 의약품 다음으로 좋은 게 몇 개 더 있네요. 서비스업도 있고, 서비스업, 의약품 다음으로 좋은 게 바로 이 음식료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 음식료품은 저도 충분히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중국에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홍수가 나가지고 농사를 포기했다는 그런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대만 전체 면적보다 더 큰 면적에 지금 물에 잠겼다 그러니까, 또 그뿐만이 아니라 뭐 병충해 관련해서 농약도 많이 필요하겠죠. 음식 먹는 것뿐만이 아니라 뭐 관련해서 소독, 방역 이런 것들도 많이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 여튼 이 음식료 업종 외국인들이 지금 매수하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매수하고 있는 이 음식료 업종은 우리도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음식료 업종 최근에 외국인들이 어떤 종목 매수하고 있는지 살펴보니까, 지금 이번 달에 보면은 이렇게 CJ 제일제당을 가장 많이 매수해 보십니다. 또 그리고 세력 전체적으로 그렇고, 외국인들로 보면은 외국인들은 다음으로 하이트, 진로, 농심 이런 종목들 많이 매수했어요. 그래서 또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운송 장비 하면은 현대차, 건설업 하면은 현대건설, 음식료 하면은 현재로서는 CJ 제일제당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의료종밀 최근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의료종밀은 뭐 종목은 별로 없는데 지금 현재 괜찮아요. 그 시가총액이 작아서 지금 현재 마땅하게 투자하기는 좀 그렇죠. 의약품은 지금 많이 올라가지고 서비스업처럼 지금 다시 신규 매수를 좀 이야기하기는 그렇죠. 들고 계신 분들 많이 먹으시기 바랍니다. 전기전자는 워낙 수급 자체가 삼성전자에 몰려있기 때문에 전기전자 이퀄 삼성전자라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전기가스업은 안 좋습니다. 끝내주기 안 좋습니다. 최근에 한국전력 다시 내려앉았는데, 아주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한국전력 뭐 살만하죠. 근데 한국전력을 살 때 좀 주의할 점은 극적인 주가 변동은 좀 기대하기는 어렵죠. 그냥 쭈쭈니 가는 거죠. 한국전력 하면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 아버지께서 편찮을 해가지고 고향을 떠나서 좀 제가 계신 근처로 왔어요. 그래서 어쩌다가 몇 년 전에요. 그때 봤는데, 오래됐네, 생각해보니까. 그 시골에 집에 무슨 좀 뒤져보니까, 그때 포스코 주식이 있었고, 그리고 또 한국전력 주식이 있었습니다. 그 주식 정서 있었는데, 깜짝 놀래보신다. 가격은 다 비슷하게 받았죠. 그때 농민들한테로 많이 나눠줬기 때문에요. 그래 보니까 포스코는 그때 엄청나게 올른 적이 있었다 아닙니까? 근데 한국전력은 오래 들고 있어도 별로 안 올랐더라고요. 그에 따라서 한국전력 최근에 많이 떨어진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투자를 할 때 극적인 어떤 변화를 보고 투자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한국전력을 갖다가 좀 금액이 큰 사람들은 충분히 투자 가능하죠. 좀 장기적으로 보고 그냥 은행 저것보다는 낫다 이런 식으로 해서 묻어두는 식으로 가야 되는 거지, 이걸 가지고서 아주 극적으로 테마주처럼 몇백 프로, 몇천 프로 이렇게 바라는 건 아니다. 이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종이목재도 현재 뭐 추세가 없습니다. 추세가 없는 종목 자꾸 보이죠. 일단 또 모아볼까요? 건설업, 보험업, 또 그리고 뭐 은행, 보험, 그리고 뭐 이렇게 종이목재 이런 거 몇 개 좀 앞서 본 거 있죠? 이런 것도 현재 추세가 없습니다. 또 그리고 중용주도 요새 지금 괜찮습니다. 중용주 전반적으로 추세가 괜찮고요. 정권업도 요새 뭐 돈 많이 번다 하는데 그렇게 뭐 추세가 좋진 않아요.
근데 정권업도 좀 뭐 긍정적으로 볼 필요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하도 돈 많이 빌려가지고 투자를 하기 때문에 건설업도 하나 내가 들고 있어야 되겠다 싶으면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정권업. 그럼 정권업에 현재 돈이 어떤 쪽으로 많이 들어왔나 살펴보니까 지금 세력 전체적으로는 미래에셋대우 시가총액이 가장 크니까 이쪽으로 가장 많이 매수했고, 그 다음으로 삼성증권 뭐 이런 쪽으로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볼 때 정권업 내가 하나 들고 있어야 되겠다 생각하면은 요거 두 건데, 근데 이 정권업 특히 미래에셋대우는 자금 흐름 꼭 살펴봐야 됩니다. 저는 일단 예전에 한번 살펴봤는데 한번 이때 같이 한번 보여드렸을 것 같습니다. 마감 시황에서 정말 좋지 않더라고요. 정권업 같이 볼 때 꼭 저기 현금 흐름 병행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자, 철강금속 업종 같은 경우도 좁게 움직이고 있어요. 좁게. 외국인들이 요즘 조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조금 들어오고 있는데 요거는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업종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일단 철강업도 잠시 한번 살펴보면은 최근 한 달 동안 돈이 어디로 많이 들어왔나 보면은 일단 포스코 가장 많이 들어와 보십니다. 그리고 고려 아연은 금 가격 상승하고 맞춰서 봐야 된다 그랬죠. 그리고 현대제처럼 뭐 자동차 업종, 현대차하고 같이 봐야 될 거고요. 일단 요거 세 개 쪽으로 돈이 가장 많이 들어와 보세요. 그리고 나머지는 자잔합니다. 자잔해요. 자, 그리고 좀 더 살펴보면은 통신업은 장기적으로 긍정적으로 볼만하죠. 그런데 통신업에는 KT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더 이상 주식을 살 수 없다. 요거를 좀 주의하셔야 되고, 수급적으로 좀 어떤 장애가 있다. 핸디캡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겠네요. 뭐, 그리고 그렇다면 뭐 가장 큰 거, 뭐 SK텔레콤 긍정적으로 살펴봐야 되겠죠. 지금 화학업종은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2차 전지도 이쪽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화학업종은 전부 다 좋은 건 아니고요. 얼마 전에 봤을 때 지금 이 중에서 이미 지금 LG화학이라든지 이런 건 좀 많이 올랐고, 최근에 보면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LG생활 건강을 많이 매수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중에서 또 화장품주가 또 많이 안 올랐다 아닙니까? 뭐 그런 것도 살펴봐야 되고, 뭐 통일 고무벨트 같은 경우는 미국 테마주 형성이 될 가능성이 클 수도 있죠. 화학주 같은 경우는 좀 나눠서 봐야 됩니다. 2차 전지 관련해서 LG화학, 또 그리고 말 그대로 생활 필수품, LG생활 건강은 필수제입니다. 그리고 그냥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화학, 플라스틱 만들고 하는 그런 화학, 또 그리고 화장품 만드는 거, 이렇게 이 안에서도 여러 가지 나눠지는데, 지금 현재 수급적으로 가장 이제 막 올라가는 거는 화장품 관련이고, 또 LG 생활 건강, 생활 필수품, 이것도 화장품 쪽이죠. 그쪽 관련이고, LG화학은 2차 전지 관련해서 많이 올랐다. 이렇게 보고, 이 안에서도 조금 구분은 필요합니다. 그 업종 전반적으로 쭉 살펴보니까 현재 시장에서 가장 좋은 것은 서비스업이고, 또 그리고 그 다음으로 좋은 것은 의약품주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닥 쪽에서 약간 출발하는 거는 철강 금속 쪽이 괜찮고, 추세가 좀 잡힌 거는 운송 장비 쪽으로 추세가 잡혀가지고 있죠. 그 나머지 업종 고만고만한 것도 있는데, 하여튼 시장 전반적으로는 일단 뭐 돈이 들어오고 있는 분위기라서 우리도 거의 편성해서 계속 따라가면 되겠죠. 수급 자체가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습니다. 예전에 보면은 지금은 이래 위쪽으로 들린 게 많죠. 이렇게 보면 위쪽으로 들린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불과 한두 달 전에 했더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뭐 떨어지는 것만 있지 않겠습니까? 떨어지는 거. 근데 지금 그 시기가 지나서 그나마 참 이런 여러 가지 상승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좋은 분위기가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지금 시장이 이렇게 상승하는 것은 경기가 좋아서 상승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 실물 경기는 좋지 않다는 걸 딱 기억해 둬야 되고, 이건 어디까지나 유동성에 의해서 상승하는 거고, 돈이 많다 보니까 밀려서 상승하는 거고, 또 시장에 불확실한 요소들이 많은데,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 백신과 치료제가 나올 때마다 테마가 형성이 되고, 또 그리고 미국하고 중국하고 싸우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이런 것들은 알고 계셔야 되고, 특히 또 금융업 투자를 할 때는 지금 파산도, 여기는 안 나오지만은 파산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수출이 조금 회복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지만 파산 이야기도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저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문에 나온 뉴스를 그냥 그대로 믿지 마세요. 믿으면 안 돼요. 이거라고 보면 돼요. 창문, 이렇게 창문이 하나 있습니다. 창문이 하나 있는데,
내가 보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이만큼이나 많은데 이 창문으로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또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 다 보는 게 아니다 아닙니까? 모든 뉴스를 어떻게 다 봐요? 그 중에서도 사람들은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뉴스 자체가 사실은 조작입니다. 이 뉴스 자체가 다 이런 조작이에요. 다 편집자의 의도가 다 들어가서 회사의 목적에 따라 자기가 원하는 어떤 뉴스들만 골라낸다고. 그럴 수밖에 없죠. 그 일부러 그런 건 아닐 겁니다. 이렇게 세상에 많은 모든 뉴스들을 어떻게 이 짧은 지면에 아니면은 그 한정된 시간에 사람들한테 다 보도를 합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할 때 나 이거 괜찮다 생각하는 것을 이렇게 끌어와서 자기가 괜찮다 생각한 것을 담을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뭐 이 언론사마다 각각 다 주관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자기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게 다 다를 수가 있고 또 똑같은 걸 담아왔더라도 해석이 전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뭐 신문 여는 뉴스 보고 나는 세상을 다 안다 이래 생각하면 안 돼요. 또 그리고 저도 옛날에 그런 우를 범했습니다. 주식 공부 아니면 경제 공부하려고 신문을 많이 봐야 된다 하는데 맞아요. 많이 봐야 되는 건 맞죠. 근데 어설프게 많이 보면은 내 생각이 없어진다. 따라만 다닙니다. 신문 같은 거 뉴스 계속 보고 지 생각이 없고 자기의 주관이 없이 자꾸 쳐다보게 되면은 질질질질 끌려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뉴스들을 볼 때는 자기 주관을 딱 가지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자기 주관을 가지기 쉽습니까? 그래서 그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제가 바로 수급 분석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돈이라는 기준을 딱 제시를 해놓고요. 이 우리가 자본시장에 있는 것은 이 돈을 벌기 위해서 와 있는 겁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딱 기준을 잡아놓고 돈을 딱 가지고 시작하는 겁니다. 저기 돈이 된다 안 된다 이런 것도 판단이 될 거고 어떤 뉴스가 액면에서 이야기하면은 저거는 액면에서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위함이고 그 뒤에 있는 거는 뭘까를 이 돈이라는 기준을 딱 가지고서 이거 뚫어서 본질을 딱 깨뜨려 보는 거죠. 이런 어떤 뉴스를 같은 걸 볼 때 기준 없이 바라보면 택도 없어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끔 보면 저도 그런 실수를 했습니다. 보면은 경제 현상을 알기 위해서 뉴스를 많이 본다. 경제지를 갖다가 계속 본다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기준을 가지고 보는 사람들한테는 엄청난 도움이 될 수가 있지만 기준 없이 보는 사람들한테는 잡스러운 지식을 머리에 치우는 게 됩니다. 차라리 그런 기준이 없다 그러면은 돈 흐름을 보고서 수급 분석을 하면서 기준을 먼저 세우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전체 업종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벌써 7월이 끝났어요. 자, 다음 주에 8월 첫 거래일 8월 3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